안녕하세요, 리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캐나다 어학연수 Q&A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와 있고요. 온 지는 지금 한 달이 되었습니다. 7월부터 11월 총 4개월을 머물 예정입니다. 우선 제가 어학연수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요. 저의 전공이 영어 교육이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영어 교사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 또 이제 뭐 어쩐저쩐 많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영어 실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었고요. 첫 번째로 스피킹 부분에서 제가 진짜 너무 취약하다는 거를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어학연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에서 거주를 해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꼭 나중에 언젠가 한 번은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권 문화를 저도 직접 한번 느껴보고 싶었고, 그거를 그냥 자료에서만 보고 듣고 학생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들은 것들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학연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학연수 준비 기간은 3개월 정도를 준비하였고요. 저는 EDM 유학센터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유학원이 뭐냐? 여러분이 이제 캐나다나 뭐 호주나 어떤 나라나 등등등등을 가시면 보통 어학원을 다니실 거예요. 이 어학원과 전반적인 캐나다 생활을 중개해주는 기관을 유학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행 갈 때도 여행사를 끼고 가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유학원도 중개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학원이 국내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물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2군데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았었고, 그리고 해외에서 한 군데, 이거는 이제 보이스톡 또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상담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총 3군데를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EDM 유학원을 선택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 솔직히 말해서 상담사의 역할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상담사 분들이 이제 그 3분 중에서 EDM 상담사분이 가장 꼼꼼하셨고, 그리고 가장 제 니즈를 잘 파악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락이 굉장히 잘 됐어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EDM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현지에 있는 상담사분이랑 연락을 할 때는 조금 딜레이도 걸렸었고, 그리고 약간 제가 이제 학원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을 때 조금 귀찮아 하시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어학원 선택. 어학원 같은 경우 저는 지금 SGIC라는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요 학원을 등록한 이유는요. 먼저 테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테솔이 이제 영어 교육에 관한 거예요. 제가 전공이 영어 교육이다 보니까 영어 교육을 이제 영어권 나라에서 배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는 제가 대학교에서 한국어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수업 시연을 할 때도 조금 걱정이 되고, 제가 이미 배웠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해외에서 영어로 배우면 더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테솔 과정이 유일하게 지금 열려있는 SGIC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ESL, 그냥 제너럴 잉글리시 클래스도 들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유학원이 SGIC 말고도 많이 있어요. 유명한 아일락, 그리고 ILSC, BGC, 뭐 ITTTI, 그리고 EF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유학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으실 때 여러분이 왜 어학연수를 선택하셨고 어떤 걸 배우고 싶으시고 본인 성향이 어떠신지를 잘 파악해서 그거를 써가지고 상담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 그쪽에서 이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캐치해서 잘 추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GPT랑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더 여러분의 니즈와 잘 맞는 학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외향형 인간은 아니라서 이제 아이락은 안 갔었고요. 아이락 되게 좋은 평도 많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견적 부분인데요. 견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유학원을 가도 가시면 견적을 뽑아서 주세요. 자, 먼저 홈스테이, 그리고 항공권, 보험, 휴대폰 비용, 그리고 어학원 비용, 이 정도로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이제 생활비, 각자 생활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그 캐나다에서 살아보시지 않은 이상 이제
시세가 어떤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 예시를 가져왔어요. 제가 지금 한 달 조금 안 되게 살고 있거든요. 지금 한 달 되려면 3일이 남았어요. 3일. 요 3일을 제외하고서 저 같은 경우 생활비, 그냥 뭐 식비, 쇼핑비 이런 거 합한 거, 그리고 휴대폰비, 통신비, 그리고 교통카드 이렇게 세 부분을 합쳐서 지금까지 80불 조금 넘게 썼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으로 잡고 견적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어학원에서도 한 달에 1000불 정도 잡고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총 해서 저 같은 경우 4개월에 1700만 원 견적이 나왔었고요. 뭐 어떤 요학원을 가셔도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프로모션 등을 이렇게 더해가지고 할인도 많이 해주세요. 무조건 한 군데만 가시지 마시고 여러 군데를 가셔서 비교하신 다음에 본인과 제일 맞고 가격적으로도 합리적인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80불 조금 넘게 썼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거의 100만 원으로 잡고 견적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어학원에서도 1000불 정도 잡고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학원과 유학원에 대한 부분은 마치겠고요.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홈스테이. 여러분, 홈스테이에 대한 환상, 로망이 있으신가요? 일단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정의 집에서 제가 들어가서 얹혀 사는 느낌인 거죠. 이제 돈을 일정 비율 지불을 하고,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보통 1100불에서 1300불까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300불 집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선 1500불에 사는 친구도 있고, 뭐 1100불, 1200불 다양합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1200불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학원에서도 1200불 정도로 잡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 장단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장점은 우선 이제 보통은 식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가 제공된다는 점. 그래서 내가 딱히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좀 안전하다는 거. 사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구할 때. 혹은 이제 홈스테이가 아니라 룸쉐어 같은 거는 조금 위험한 소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홈스테이는 그에 비해서는 많이 안전한 편이기도 하고 그 정도 장점이 있을 것 같네요. 단점도 얘기를 해봐야겠죠. 보통 필리핀 가정의 집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진짜 찐 캐네디언의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영어 발음을 구사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소통이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10명 중에 9명 꼴로 필리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필리핀 문화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이랑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뭐 룸메이트랑 성향이 너무 안 맞거나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사 같은 부분에서도 당연히 자기 마음엔 안 들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캐나다 주택이 이제 벌레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집주인분께 말씀을 드렸을 때 잘 처리가 된다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사를 한 경우도 있었어요. 다음은 교통카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는 요 컴패스 카드를 사용합니다. 요거는 이제 교통카드예요. 티몬이랑 비슷한 건데 충전식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일단 발급할 때 한 6불 정도인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계속 충전을 해서 쓰시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금액권으로 그냥 충전하는 거, 뭐 20불, 40불, 50불, 60불 이런 식으로 충전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 번 버스를 탈 때마다 2.6불이 나가기 때문에 이걸 한 달 내내 탄다고 하면 진짜 돈이 많이 들거든요. 먼슬리 패스라는 걸 끊어요. 먼슬리 패스는 이제 달달이 끊는 건데 그 달 지불을 먼저 하면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먼슬리 패스를 써요. 컴패스 카드 충전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이트레인 역, 그 지하철역 안에서 충전하는 기기가 있고요. 거기서 충전을 하거나 또는 컴패스 카드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가입하셔가지고 카드 번호 등록하셔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충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온라인으로 해요. 그 다음에 제가 해외에서 결제할 때 쓰는 카드는요. 저 사실 딱 하나밖에 안 써요. 요거 여러분 트래블 로그 아시죠? 하나카드에서 나오는 트래블 로그 카드인데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일본에서 여행할 때도 항상 요거 썼었고요. 제가 지금 한 달 살면서
요거밖에 안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말고 현지 은행 계좌를 하나 만들긴 했어요. BMO 뱅크라고.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썼고요. 사실 그거 왜 만들었냐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었을 때 이제 엠빵 해야 되잖아요. 이제 계좌로 이체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경우 없었고 그냥 가서 저희 그냥 더치페이 해주세요 하면은 더치페이도 해주거든요. 그리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쓴 적이 없습니다. 한 달치 생활비를 미리 넣어놓고 그냥 체크카드처럼 쓰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도 딱히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핸드폰 뒤에다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껴갖고 다닙니다. 두 개만 써요, 두 개만. 다음은 이심. 이심, 유심 많이 헷갈리실 텐데 뭐 똑같은 건데 이제 이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실물 유심 카드를 끼지 않고 그냥 이제 휴대폰으로 그 설정 들어가서 이심 설정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 유심 같은 경우는 그 핀 이렇게 조그마한 거 아시죠? 그걸 이렇게 쿡 찔러가지고 실제 실물 유심을 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캐나다 유심 슈퍼셀에다가 연락을 드렸고요. 거기서 이제 상담을 받고 이심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했을 때 이심을 써봤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고민도 안 하고 이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셀은 중개사예요. 여기에서도 다양한 통신사 업체들을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4개월 유학이기 때문에 버진 플러스라는 곳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요금은 한 달에 40기가 그리고 44달러 짜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심 데이터 사용량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제가 지금 40기가 쓴다고 했잖아요. 너무 많아요. 저 지금 20기가도 안 썼어요. 제가 밖에서 보이스톡이나 페이스톡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걸 좀 잘 안 보긴 했지만 한 30기가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0기가는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30기가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험 같은 경우는 꼭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학원에서도 이제 첫날에 아마 그 보험 영문 확인서를 띄워오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보험은 꼭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안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보험 어디서 했냐면 이런 것도 다 유학원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4개월 유학이잖아요. 근데 어학원에서 이제 제안을 해주시는 거는 최소 6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 4개월밖에 안 가는데 너무 비싸게 지불을 해야 돼서 제가 직접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은 유학원에서 연결하지 않았어요. 토스 앱 들어가시면 여행자 보험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삼성화재에 들어가서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4개월짜리 17만 원 정도 들었어요. 웬만하면 그냥 기본적인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다른 점, 즉 문화 차이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한 달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갑자기 바뀌었죠. 제가 사실 이사를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과 다른 이 캐나다의 특성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먼저 이제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이제 버스 또는 지하철을 많이 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하철은 진짜 쉬워요. 노선도가 한국처럼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진짜 단순하고, 그리고 뭐 그냥 구글맵 켜서 플랫폼이 뭐 1번인지 2번인지 이런 것만 잘 보고 타면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누구나 잘 문제없이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버스라는 거. 왜냐하면 버스가 좀 한국이랑 다른 점이 많아요. 먼저 첫 번째로 한국은 이제 내릴 때 하차벨을 이렇게 띵 누르면 되잖아요. 여기도 이제 하차벨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앉았을 때 여기 뒤에 이렇게 노란 줄이 이렇게 쓱 이렇게 있어요. 그걸 이렇게 잡아 당기면 띵 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차벨도 있고 노란 줄을 당길 수도 있다는 거. 그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내릴 때 버스 문을 이제 자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차했을 때 문을 가볍게 이렇게 밀어주시면 열립니다. 네, 자동문이 아니라는 거. 그런데 이제 혹시 모르잖아요. 혹시 모르게 이제 버스 기사님이 문을 안 열어준 채로 그냥 바로 출발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backdoor please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버스 내릴 때 카드를 안 찍어도 돼요. 그 점이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내부에 노선도가 없어요. 정말 불편해요. 네, 그 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에 버스 전광판이 없어요.
그래서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냥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구글맵으로 찾아서 보시거나 하시는 편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유념해 두셔야 될 부분이 캐나다 자체의 인구가 한국 전체 인구보다 적어요. 땅덩어리는 이렇게 큰데. 그래서인지 버스가 한국처럼 배차 간격이 짧지가 않아요. 한 번 기다릴 때마다 15분. 그리고 이제 조금 늦어지면 한 17분, 18분까지 기다려야 돼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한 번 놓치면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게 너무 불편합니다. 지하철은 그래도 금방금방 오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버스의 다른 점이 한국 버스 같은 경우는 안내음이 이번 정류장은 땡땡땡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땡땡땡입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next stop,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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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래서 그냥 이번 정류장만 알려줍니다. 그것도 조금 불편해요. 익숙해지면 되겠죠? 다음, 여러분 여기는 마약이 합법화인 나라죠. 그래서 대마초, 마리화나 이런 게 다 합법이에요. 그래서 가게에도 그냥 캐나비스라는 가게가 굉장히 많고, 여기 헤이스팅 거리라고 게스트하우스 근처에 이제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은 거리가 있는데, 진짜 와, 이 진짜 구역질 나는 냄새? 정말 어떻게 이런 냄새가 나지? 싶은 냄새가 납니다. 한국에선 정말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익숙해져 가겠죠? 그래서 마약이 합법화라는 점. 하지만 여러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한국인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이제 1호선 빌런이라고 하죠. 1호선에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는 1호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널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이 한 50명 중에 1명꼴로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다 하면 여기는 50명 중에 한 5명? 네, 좀 많긴 해요. 특히 이제 길거리에 마약에 치이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조금 조심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아무리 치안이 좋다고 해도 밤늦게는 돌아다니지 말 것. 그리고 상품에 택이 붙어 있잖아요. 상품 가격이랑 텍스 가격이 같이 합해서 써 있지 않아요. 오로지 상품 가격, 그 원 가격만 써 있고 텍스 가격이 써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할 때 제가 택에 붙여 있는 이 가격이랑 이제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이랑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를 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일이 계산을 하거나 그냥 모른 채로 가서 계산하거나, 그래서 한 10에서 15% 정도 붙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점이 정말 불편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물가 당연히 비쌉니다. 모든 부분이 한국보다 1.5배에서 1.8배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제 체감상. 그리고 이제 여기는 팁 문화가 있잖아요. 계산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계산하는 기기에 이제 뭐 15%, 18%, 뭐 등등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클릭하면 되는 거거든요. 원하는 퍼센테이지를. 그래서 최소가 아마 15%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이 굉장히 비싸다. 네, 그 점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한 번 하게 됐을 때 텐동이나 라멘 같은 거 먹게 되면 한 18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더 맛있는 레스토랑 가면은 뭐 20불, 30불은 기본으로 나간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신호등이 한국보다 정말 빨라요. 너무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한국인이잖아요.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여기는 신호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신호등이 버튼식 신호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 신호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옆에 사람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누르는 버튼식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쇼핑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자 옷이라고 하면 요즘엔 다들 강아지 옷이잖아요. 굉장히 사이즈가 작죠. 근데 여기는 사이즈가 진짜 다양해요. 뭐 XX 스몰, 뭐 스몰, M 라지부터 해서 뭐 XX 라지. 그냥 어느 옷가게를 가도 사이즈가 진짜 다양합니다. 그리고 마네킹도 저희는 보통은 진짜 그냥 그 스키니한 마네킹을 쓰잖아요. 여기는 스키니한 마네킹, 뭐 보통 사이즈 마네킹, 그리고 약간 통통한 마네킹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그 점이 쇼핑하시기에 좀 폭넓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건데 버블티에 펄이 많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그 일반 영어 단어랑 약간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어요. 단어 같은 경우가 이제 center 같은 경우는 centre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화장실을 washroom이라고 해요. 네, 이런 식으로 단어가 아주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안 가져와서 후회되는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선스프레이. 선스프레이 여기서 살 수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비싸다 보니까 한국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선크림을 바르는데 이제 바디에 바르기에는 선스프레이가 더 편하잖아요. 여러분, 여기는 비치가 진짜 많아요. 빛이 많고 강도 많고, 그래서 몸이 진짜, 저 지금 종아리랑 허벅지랑 색깔이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꼭 스프레이를 구매하셔서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돌돌이 있죠. 돌돌이를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하나를 더 살 걸 그랬어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가져오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햇반이랑 김, 요거는 가져오긴 했지만 더 가져올 걸 그랬어요. 이것도 많이 가져오실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이 홈스테이를 가신다고 해도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식사를 누군가가 만들어주지 않는 룸렌트 또는 룸쉐어를 하게 될 경우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꼭 햇반이나 김, 참치 같은 거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은 가볍잖아요. 많이 가져오세요. 최대한 많이. 네, 이렇게 해서 저의 밴쿠버 어학연수 Q&A가 끝났습니다. 더 전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줄일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